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연말까지 좀 시각을 넓혀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이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변수들을 어떻게 체크하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투자증권 서동필 리서치 센터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니 해도 미중 무역 협상 얘기부터 잠깐 하고 업종군들 네.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참 평가는 많이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남은 시나리오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번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하시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정도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스몰 딜이다 정도죠. 뭐 추가적인 관세 부과는 이제 유예시켜 놨고요. 또 미국에서 어떻다라고 보면은 중국의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 카드를 얻어냈는데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제조업다에서 궁금한 거는 추가적으로 중국이 시장을,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더 큰 틀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질 거냐라고 보면은 시기상 올해는 이 정도의 스몰 딜로 끝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연말로 다가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또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의 약점을 잡았다고 봐야 될까요? 탄핵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중국과 또 전격적인 협상을 벌여서 이보다 더 큰 딜을 얻어내기에는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좀 미국 자체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연말까지라고 본다면 이번에 나온 스몰 딜 정도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답이 아니었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단계 협의에 대해서 뭐 양 국가에서도 모두 뭐 추가적인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뉘앙스까지는 나왔는데 그래도 미국 정치권의 이벤트들이 굵직한 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한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계속 뭐 따라가 보도록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의 좀 기지개는 언제쯤 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수급 상황이 녹록치가 않고 그나마 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준 게 연기금 쪽이었는데 네. 여기도 이제 탄력 자체, 매수 강도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앞으로 그러면 수급 상황은 어디가 주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 주축이 될 거냐 사실은 되게 말하기가 어렵고요. 연말로 가게 되면서 수급이 우호적일 거다 이야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전례상 연말로 가게 되면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죠. 연말만 되면 이제 배당 관련된 자금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수급은 연말로 갈수록 우호적이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9월 달까지 이탈했다가 뭐 10월 들어서 공격적으로 산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로 반전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어쨌든 2,000선 아래에서는 사겠다. 그리고 미중무역 협상이 일정 수준 스몰 딜일지라도 해결점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머징에는 호재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의사는 지금 분명히 피력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매수 주체로 들어설 거다라는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연기금이 좀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주었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연초에 불확실성이 높았을 때 집행하지 못했던 자금들을 좀 뒤로 밀어놨다가 집행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원래 성격상 연 단위로 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이 자금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조금 더 산다.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래 가졌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난 뭐 9월 달 시장 어려웠을 때 연기금 쪽이 좀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줬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가면 상대적으로 주식을 사주는 강도는 조금 좀 주춤해질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 노력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배당 관련된 자금은 현재 시중 금리를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은 앞으로 우호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수급이 우호적이고 외국인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낼 경우에 네. 연기금이 그때쯤 다시 이제 걷어들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게 연기금 자금 성격상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한번 살 때는 또 꾸준하게 사주고 또 종목에 대해서 비관론이 우세해지면 또 팔 때는 또 꾸준하게 팔고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수익이 올랐다라고 해서 주식을 판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나마 있었던 좀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래도 안심하고 그래도 연말은 좀 보낼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었던 이벤트 중에 하나는 역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뭐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어디까지 봐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아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떨어뜨렸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환호를 보낼 거냐?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월달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다,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건 이미 시장 전반에 다 팽배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오히려 시중 금리는 지난 8월을 저점으로 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럼에도 여전히 시중의 금리는 기준금리를 한 2번 정도 내릴 거다라는 걸 이미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주는 훈풍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올해 한 번 더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체력, 상황, 이것이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얼마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것이냐, 여기에 시장 관심은 더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만 주식시장에 주는 어떤 플러스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과 실질적인 효과를 잘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그 이주열 한흥총재 기자회견에서 네. 한번 더 여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1%로 떨어져도 뭐 똑같습니까? 예, 오늘 시장 금리를 한번 보시면요. 뭐 종가가 좀 남았습니다만 기준금리를 떨어뜨려 놓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이 어떤 여운을 남겨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금리는 오히려 더 올랐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과연 시장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져놨다라고 보면은 금리를 더 떨어뜨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에 대한 한국은행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늘상 주시장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고요. 종목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 이제 실적으로 또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낮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네. 이제 5만 원 한번 넘었으니까 탄력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했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5만 원이 어찌 보면은 저항선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넘어서면서 5만 원이 결론적으로 제가 질문을 재해석하면 지지선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지금 같아서는 당분간은 지지선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같은 이 종목이나 업종의 특성은 전년 동기비로는 실적이 확연히 부러져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비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기보다는 바로 직전 분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예. 이미 아시는 것처럼 월초에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뭐 영업이익이 생각했던 거 시장에서 뭐 7조 2천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7조 7천억까지 나왔으니까 잘 나왔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확연히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다시 활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최악은 지났다, 이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상향에 가는 기울기의 궤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 더 가져갔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고, 또 다른 업종군 얘기 좀 해보자면 시장 침체 이후에 상승을 할 때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들도 다시 한번 높아졌고, 또 실적 부문에 있어서도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쪽이 어떤 자동차 아니면 조선 막 이쪽이 얘기가 많이 된단 말이죠. 네. 혹시 그러면 이런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의 흐름 좀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경기 민감 업종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이익의 전망치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추세로 쭉 따라가 보게 되면 운송업종, 특히 이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운송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더 개선되려는 모습이 가장 확연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좀 장기간 소외되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올라온 것이 그렇게 뭐 급격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익이 올라가는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운송업종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긴 호흡일 수 있겠습니다만 연말로 가면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연말에 유가가 워낙 낮았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현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12월 달에 물가 지표는 조금이나마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초기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 무역 지표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연말로 갈수록 이 물가를 지표를 중심으로 본다면 경기 민감주, 흔히 이야기하는 시클리컬에 대한 업종들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면 조선, 화학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과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감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연말까지 한번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서 네. 제약바이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면 여기는 종목별로 변동성이 너무 크기도 하고 이제 신뢰도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 그런데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전략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조금 뒷단으로 밀어놓고 싶은 업종입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임상 실험의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주가가 도안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2, 3일 사이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인 것도 맞지만 한번 발을 잘못 들여 놓으시면 또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말에 수익률 제거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제약바이오 업종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피하자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좀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면 이제 연말 대비했을 때 포트폴리오 전략 좀 어떻게 꾸리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이상적이라고 보세요? 늘 교과서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보게 되면 배당 관련주들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금리, 10년물 금리가 한 1.5%인데요. 배당 수익률 아무리 못 나와도 2% 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자금에 관련된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앞서서 한 번 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 측면에서는 운송업종도 관심이 있고요. 연말로 가면 또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물가지표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가지표 오르게 되면 여기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의 관심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또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합쳐보시면 흔히 이야기하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리고 배당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모아놓고 연말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앞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다 모아보자면 포트폴리오 하나는 꾸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IT부터 조선화 그리고 배당주까지 이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또 연말 포트폴리오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BNK투자증권 서동필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